고양이가 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괜찮은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. 예로부터 고양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잘 살아남는다고 알려져 왔잖아요. 마치 9개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요. 이 놀라운 능력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우선, 고양이의 뼈 구조 자체가 낙하시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. 좁은 흉곽 덕분에 좁은 공간도 잘 빠져나갈 수 있고, 뼈대는 아주 유연해서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균형을 잡고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. 특히 앞다리뼈와 척추 사이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앞다리가 마치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. 뼈뿐만 아니라 고양이 몸에는 약 500개나 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근육과 유연한 관절이 있어서 착지할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줍니다. 척추뼈 사이에 탄력 있는 디스크도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. 고양이는 사람보다 척추뼈가 더 많고 특히 꼬리 부분에 척추뼈가 많아서 척추 전체가 아주 유연합니다.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고양이가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켜서 반드시 발로 착지하는 능력, 바로 공중 회전 반사입니다. 이 반사는 새끼 고양이 때부터 발달해서 6에서 9주 정도 되면 완벽해진다고 해요. 고양이는 귀 안쪽에 있는 전정기관을 이용해서 공간에서의 방향을 감지하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통, 다리 순서로 재빠르게 회전을 합니다. 이 과정에는 유연한 척추와 움직임이 자유로운 앞다리가 큰 역할을 합니다. 꼬리가 없어도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게다가 고양이는 몸무게에 비해 몸의 표면적이 넓어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떨어질 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낙하해요. 보통 고양이가 쭉 뻗은 자세로 떨어질 때의 최고 속도는 시속 97km 정도인데 사람은 시속 190km나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느린 속도 덕분에 땅에 부딪힐 때 충격이 훨씬 덜한 거죠. 고양이는 떨어질 때 몸을 넓게 펼쳐서 마치 낙하산처럼 공기 저항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. 발바닥에 있는 젤리빈이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패드도 충격 흡수에 아주 중요합니다. 이 패드는 지방 조직과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압축될수록 더 단단해지는 특징 덕분에 착지 시 충격을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데 유리하고요. 고양이의 유연한 척추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낙하시 충격을 분산시키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착지할 때 척추를 늘리고 구부리면서 다양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상황에 맞춰 몸의 자세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충격 에너지를 척추에 잠시 저장했다가 다리로 분산시켜 충격을 줄이는 거죠. 이 모든 능력은 고양이가 원래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아남는 능력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을 테니까요. 실제로 다른 많은 야생고양이과 동물들도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고양이가 아무리 잘 착지한다고 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닙니다. 고층 건물 증후군이라는 용어까지 있을 정도니까요. 연구에 따르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의 생존율은 높은 편이지만 골절이나 머리 부상, 흉부 외상 등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.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7층 이상에서 떨어진 고양이가 오히려 더 낮은 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보다 덜 다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있지만 이는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. 결론적으로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비교적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과 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.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